패스트푸드와 패스트 패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패스트푸드는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면 몇 분 내로 음식이 나와 오래 기다리지 않고도 빠르고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패스트푸드와 같이 최신 유행에 따라 빠르게 제작되어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 의류를 패스트 패션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패션 산업에서는 1에서 2주 간격으로 최신 유행을 반영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800억 벌에 달하는 의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구가 10벌씩 나누어 가져도 남을 수준이죠. 이렇게 많은 옷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리는 것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전 세계 온실가스의 10%, 지구상의 폐수 중 20%가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패션인데요. 지속가능한 패션이란 의류의 생산과 공정, 소비와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해 오염과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여 옷을 만드는 것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다나주단의 김다나 대표님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나주단 대표 다나입니다. 저희 다나주단은 전통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다나주단에서는 그래서 전통을 기반으로 혹은 또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사이클링 활동부터 시작해서 또 대중적인 패션까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 다나주단은 전통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함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가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 소재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덜 유해한 소재, 예를 들면 업사이클을 한다든지 의류 폐기물이나 페트병에서 추출한 원사를 사용한다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통의 지속 가능함인데요. 전통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한복이 좀 주목받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컨텐츠로서 계속 이렇게 향유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저는 이게 많은 대중들이 최대한 많이 소비하고 향유하는 것이 전통의 지속 가능함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 소재적으로 그리고 또 전통을 패션은 굉장히 시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중적으로 잘 풀어서 두 가지가 조화롭게 계속 사람들에게 입혀지고 회자되는 것이 지속 가능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나주단을 처음 시작할 때가 2018년도였어요. 그때는 코로나는 없었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다나주단이라는 것을 런칭을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새로운 의류 재고를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좀 지구에 덜 유해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의 결과가 업사이클이었고 지금도 사실 쉽진 않은데 최대한 그 의지를 살려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 한국의 전통 재단법을 보면요. 서양 재단법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환경적이에요. 버려지는 것이 거의 없도록 설계가 돼 있거든요. 전부 다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난단이 많이 남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옷에서는 최대한 그런 한국의 전통 재단법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원래 저는 회사원이었는데요. 회사 다닐 때 휴가 때마다 친구랑 같이 한복을 맞춰서 입고 다녔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하필이면 고등학교 때 교복이 한복이었어요. 그래서 한복이랑 이런 좀 친숙한 관계를 좀 맺고 있어서 한복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한복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한복은 되게 한정적일 수 있어요. 뭐 저고리 바지, 저고리 치마 이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 다양성이랑 그리고 이 한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평면재단이라고 했잖아요. 이 평면재단이 가지는 게 되게 융통성 있어요, 옷이.
입는 사람에 따라서 그 실루엣이 변하고 맞춰지고 그 여유가 이렇게 조절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약간 융통성 있는 옷으로서 한복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2018년 8월에 단화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냥 한복을 좋아하는 이들 사이에서만 그렇게 조금 아는 브랜드 이 정도였는데 블랙핑크 이슈 이후에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한복 컨텐츠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제페토에서도 한복 의류를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 2억 명 정도의 유저가 있다고 해요. 각 세계에서 메타버스 내에서 한복을 입고 뭔가 컨텐츠를 막 이렇게 생성해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작업은 저희 첫 번째 패션쇼 그리고 살롱쇼라고 하죠. 이 업사이클을 주제로 해서 한복, 전통, 그리고 환경을 엮어서 뭔가 살롱쇼를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제가 연 그런 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재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이랑은 또 다른 의미죠. 버려지는 어떠한 폐기물에 생명을 부여해서 새롭게 활용한다는 의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복이랑 웨딩드레스 이러면 되게 뭔가 상반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버려지는 웨딩드레스를 통해서 해체를 해서 새로운 원단을 짜서 이렇게 한복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국내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디자인을 보고 구매하시는 고객들이 많은 반면에 해외 구매 고객 중에서는 만약에 우리 옷에 오가닉 코튼이 80% 들어있고 20%가 폴리에스테르다 하면은 이 폴리에스테르 때문에 구매를 꺼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뭔가 벗어난다고 생각하면은 과감히 예쁘지만 구매도 포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가닉 코튼도 쓰고 뭐 실크도 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희는 아무래도 현대 생활에서 좀 실용적인 원단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폴리를 쓰되 리사이클된 폴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옷장에 있는 옷을 한번 살펴보시고 한 1년 정도는 내가 쇼핑을 안 해보는 것이 어떨까. 굉장히 입을 옷이 항상 많지만은 저희는 항상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지속 가능함을 추구하는 브랜드로서 좀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작은 브랜드가 그런 소재적으로 뭔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저희도 뭔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0야드 이상을 재직을 해야 되고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매장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박물관 주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예약 없이도 항상 박물관을 갈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고궁박물관이라든지 중앙박물관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뭔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요소가 있을까 이거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 지속 가능함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선택했어요. 대학원 과정을 선택을 했고 또 논문 같은 걸 좀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많이 알아야 이 브랜드를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고 접하고 그리고 저는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추천해요. 저희도 학생들의 인턴을 되게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지 한 달이라도 체험을 해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